서울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54세 사업가입니다. 저는 여유자금을 약 15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의 규제로 매수 시점을 좀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목동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년 남성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유 자금이 굉장히 일단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좀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한 것 같아서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이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죠. 네. 자, 이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이 조금 많으신 분 같아요. 지금도 사업을 또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유동성이 많다고 해서 이 수익 창출이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사례 정리를 좀 통해서 한번 이분 솔루션도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목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이 현금 자산이 유동성이 좀 있으시긴 한데 자, 지금 부동산 사도 될까? 이게 좀 고민이 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자, 이 부분에 대한 상담, 솔루션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예산이 작지가 않습니다. 현금 기준으로 약 15억 원 정도 되면 충분히 자산을 좀 운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좀 많은, 좀 오히려 이 다른 예산이 적으신 분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더 많으신 분이다라는 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자, 먼저 자, 이게 시간 대비, 우리가 과거 시간 대비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할 때가 있고 상승할 때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자, 이게 데이터가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이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자, 국내 지금 30년 동안 국내 주택 가격, 이게 부동산 전체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이제 정권별로 쭉 놓고 보시면 자, 이 가격 상승치로 놓고 보면 상당한 가격이 상승이 됐다. 자,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 단계에 보시면 상승 부분, 상승 부분, 상승 부분, 지금 현재도 상승 부분. 자, 그런데 중간에 꼭 보면 보합이나 하락을 또 거치는 요 타이밍들이 좀 있거든요. 과연 이 시기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잡아내느냐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내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사두신 분들, 한 30년 전에 토지가 됐던 주택이 됐던 사두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절대 손해를 보시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기준에도 지금 매수를 해서 앞으로 또 한 10년이고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떨어지는 데가 있고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상승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상황에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양극화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근데 이 양극화가요, 요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위협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위협 요인이 되는데 자, 요 내용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짚어볼게요. 가장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제가 인구정책 얘기를 빼놓지 않고 매번 강조를 하는데 부동산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 사람이 안 들어가고 사람이 사지를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으면 가격 변동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시면 인구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가 증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같은 인구 안에서 어떤 지역으로 인구가 조금 더 많이 몰리고 오히려 어떤 지역에는 인구가 분산이 돼서 빠져나가는 지역만 잘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위험 요인이 아니라 거꾸로 기회 요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인구가 빠지고 인구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바로 정책,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호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와 정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꼭 유심히 살펴보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바로 이 사회 경제 안전 요인인데 요즘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하나 걸리면요, 그 지역 경제 완전히 파탄 나는 거 아실 겁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바이러스 하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연재해, 지진, 태풍,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지역적인 요인들, 이거 상당히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지역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지진과 태풍이 많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데 투자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환금성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 아까 뭐 자녀분한테 증여하는 부분도 있어서 천년만년 그래 한번 사놓으면 돈이 된다. 아닙니다. 가장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환금성. 내가 이거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더니 수익이 이렇게 나더라는 바로 이 환금성.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한 부동산 물건이 얼마나 황금적인 가치가 있는 거를 사놨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산이 많고 적고는 떠나 둘째 문제고요. 바로 이러한 위험 요인을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기회 요인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투자도 잘하시고 실제 또 수익 창출을 하신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면서, 자, 제가 이제 솔루션을 조금 제안을 좀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투자 지역은 제가 꼭 서울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요. 상식적으로 인구가 빠지지 않고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을 한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기준으로서는 서울 쪽이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택 규제 정책으로 놓고 잡아놓은 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과연 인구가 빠지는 동네일까요? 가격이 또 떨어지는 동네일까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보면 투자 지역은 오히려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 특히나 규제 정책 지역 안으로도 충분히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투자 상품은 매번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보통 주택 기준과 상업용 기준과 토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요즘 들어서 가능하면 규제에 좀 벗어나는 틈새 쪽을 놓고 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토지와 건축물이 합쳐진 것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토지만 놓고 볼 수 없고 주택과 상업용을 따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보는 컨셉.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복합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주택과 상업용과 토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바로 통건물이나 상가주택 같은 세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상품으로 좀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작으신 분들은 어렵죠. 그렇지만 예산이 조금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상품으로 투자가 하신다 그러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많이 다량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해서 이 좀 더 전략을 좀 집중하는 전략을 좀 가지라는 제안을 드리고, 자, 마지막 투자 운영도요. 자, 어떤 경우에는 임대 수익 쪽 컨셉이 강한 쪽이 있고요. 어떤 쪽은 시세 차익 쪽이 강한 쪽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이 시청자분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산 운영을 은행에다 놓으시면서 현금으로 가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놓고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형인데, 제가 볼 때 포션으로 놓고 보면 이 시세 차익 쪽으로 약 한 70% 정도 포션을 놓고 임대 쪽으로는 30쪽으로 임대 수익 30% 쪽으로 포션을 놓고 보시는 거를 전략으로 좀 제안을 드리니까, 자, 이런 점 감안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솔루션 나올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니까 현금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뭐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충분히 가격 반등, 단 지역적인 선택과 상품 선택을 좀 더 틈새,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이 아닌 기회 요인 쪽의 방법으로 찾으신다 그러면 충분히 솔루션 극복할 수 있다 말씀드리니까, 자, 오늘도 이런 내용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궁금하시다 전화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1대1로 상담 또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